리차드 호글랜드. 이 서글서글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는 아주 큰 배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이죠. 그것도 23년 만에 밝혀줍니다. 리차드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사업은 잘 됐고 금전적인 부족함 없이 1980년대에 만난 아내 린다 이셀러, 두 사람의 두 아들 매튜 그리고 더글라스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90년대 초쯤에 리차드의 뭔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멀리하고 방에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내 린다는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그걸 이겨낼 방도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었죠. 아내의 걱정과는 다르게 리차드는 실제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1993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린다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오후 4시 45분경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리차드였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가야겠어. 라고 전해왔습니다. 린다는 깜짝 놀라 조금만 기다리라고 자신이 가겠다고 말했지만 리차드는 지금 당신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혼자 가겠다고 알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녀는 퇴근을 하며 학교에서 더글라스를 픽업해 5시 45분경에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린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매튜가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낸 겁니다.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었지만 일단 남편이 돌아오면 대화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곧 집에 돌아와 아무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길 바라며 기다리지만 그는 돌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시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다 라고 생각한 린다는 주변 병원들에 전화를 걸어 리차드 호글랜드 그리고 신원미상의 남성 응급환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도 리차드를 찾지 못합니다. 아내 린다는 남편의 소지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나 그가 지금 있을지 모르는 장소가 적혀있는 어떠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의 소지품을 둘러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남편의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재킷도 여권도 그대로였습니다. 잠깐 나간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재킷이 놓여져 있었죠. 아직 2월이라 날이 쌀쌀하기에 평소에도 리차드는 재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린다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며 에이 그래도 무슨 일 있겠어? 금방 다시 원상복귀 될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차드였죠.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뒤 다시 전화를 해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리차드의 실종은 경찰에 알려졌고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것을 토대로 수색을 벌입니다. 그리고 국제공항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를 탄 것인가 생각해서 조사하지만 리차드가 비행기를 탔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2번의 전화가 수신자 부담으로 걸려오는데 한 통은 베네수엘라, 한 통은 아루바에서 걸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상했죠. 거리가 거리니까요. 같은 해 5월, 여름이 됐습니다. 여전히 리차드는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매튜의 생일 카드가 도착하는데 아빠 리차드가 보낸 카드로 $50가 들어있는 카드였죠. 그리고 몇 달 뒤 더글라스의 생일에도 $50가 들어있는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만나게 될 거야. 생일 축하해, 아빠가. 등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리차드로부터 들은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리차드가 사라지고 가세가 기울어지며 린다와 아이들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집도 잃었고 차도 잃었죠. 알고 보니 리차드가 엄청난 양의 빚을 진 겁니다. 린다 몰래 신용카드에서 한도 끝까지 돈을 뽑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26개의 신용카드 청구서를 받습니다.
이때 알게 된 거죠. 린다는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고 이혼을 신청하며 이 빚은 그녀가 갚지 않아도 되게 됐지만 집도 차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빚은 리차드의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린다를 의심하며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왔고 그때마다 린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그녀를 믿을 수 없었죠. 경찰은 그녀가 리차드가 숨어있는 곳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리차드의 실종 계획에 린다가 공범이며 아이들을 아빠와 만나게 해줄 계획이라 확신한 겁니다. 경찰이 집요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사실 리차드가 다른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 실종 전부터 조사가 시작된 상태였고 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친 걸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린다와 아이들도 곧 뒤를 따를 것이라 믿은 것이죠.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재정 상태인데 아내가 모를 수 있냐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린다는 모르는 일이었고 재정 상태는 그가 실종되고 나서야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 상황은 그녀에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죠. 린다는 아이들과 부모님 집으로 이사해 자녀들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숨을 돌리나 싶었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린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러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변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게다가 우편물은 누군가 이미 뜯었다 붙인 것처럼 보였고 전화 역시 도청당했습니다. 그녀는 이것 또한 수사의 일부라 생각하고 이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혹시 정말 리차드가 무서운 사람들이랑 관련이 있고 그들이 보복을 위해 이곳에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감시당하는 게 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니 그녀는 편집증까지 생깁니다. 누군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환경이다 보니 더글라스에게도 영향이 갔는데 고등학생 때 나쁜 약에 손을 댔고 그로 인해 오랜 기간 감옥에 들어가길 반복했습니다. 성인이 된 더글라스에 따르면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 자존감이 매우 낮아졌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린다는 최선을 다해 자신과 아이들을 지켰고 그렇게 2003년에 리차드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린다는 이사를 갖고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합니다.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혹시 리차드 호글랜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요. 린다는 네, 전 남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현재 그를 구금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린다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종된 리차드의 이야기입니다. 1993년 리차드는 집을 떠나와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드워드 시만스키라는 사람으로부터 집을 임대했고 이때부터 에드워드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특히 에드워드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나에게 테리 시만스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부로 일하다가 1991년에 바다에서 사고로 인해 33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다 라고 말하며 슬퍼했죠. 그러며 아들과의 추억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들려줍니다. 리차드는 정말 자세히 곱씹으며 모든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임대해서 지내고 있는데 에드워드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리차드는 그 집에서 테리의 사망 진단서를 발견했고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이용해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습니다. 그의 도용은 테리 시만스키의 조카가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하다 그의 사망한 삼촌의 신분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조사를 끝낸 조카는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형사는 그의 집 문을 두드렸고 리차드가 나와 그들에게 네, 제가 테리 시만스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집을 둘러보다 다락에서 리차드의 신분증을 찾아냈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경찰에 체포됩니다. 리차드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8년형이 내려집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현재 풀려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리차드가 아이들을 보며
자기 자식이라는 생각은 할지 의문이 드네요. 여전히 그가 그날 떠난 이유에 대해선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유를 밝혀줄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매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하네요. 그들은 아버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겁하고 비정한 아버지 때문에 순식간에 가정이 파탄나고 엄마도 아이들도 겪지 않았어야 할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과 딸은 또 무슨 죄인가요? 그 긴 시간 감시받았을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치네요.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으나 양육비로 승소했다고 합니다. 합당한 금액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때 힘들었던 시간에 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죄책감을 느끼고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